자, 오늘은 2021년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녹음이 되고 있고요. 저도 오랜만에 만화 클래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에피소드가 어떤 편이 먼저 올라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도 좀 재밌는 분들 모셨습니다. 한국 출판사인데 일본의 제가 규정하기에는 독립만화예요. 제가 규정하기에는 독립만화, 일본의 독립만화 작가의 작품을 한국에 들여서 무려 6권이나 되는 작품을 번역하고 출간하신 살라미 출판사의 강정석 대표님, 이수경 대표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 벗고 처음 뵙는 거예요. 네. 한 2번 뵀는데 코로나 때문에 두 분 다 젊으시네요. 마스크 썼을 때랑 사실이 아니고요. 강정석 대표님은 그 인스타나 뭐 카카오나 이런 데 사진 올려놓으신 걸 어쩌다 좀 봤는데 되게 익살스러운 사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평소 성격이 많이 웃는 편이라 갖고 그런 네네. 쪽으로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되게 특이한 일이라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는 아무 생각 없지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살라미 출판사 공동 대표 중에 한 명인 이수경이고요. 네. 원래 미술 작업을 쭉 하다가 어쩌다 보니 살라미 출판사도 열게 되었고 지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계통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거군요. 옆 계통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하시면서 이제 살라미 출판사를 운영하는. 네네. 저랑 비슷하네요. 네, 요즘 뭐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한번. 네, 저는 똑같이 이제 시각예술 쪽에서 하다가 요즘 다른 회사 다니고 있고요. 네네. 어쩌다 보니까 저희도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출판사 일을 같이 이수경 대표랑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원래 좀 친하신가요? 원래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셨나요?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시각예술 작업을 할 때도 협업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좀 크게 작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같이 한 경험이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같은 계통이시다 보니까 또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죠. 원래는 그러니까 어쨌든 만화는 아니셨잖아요. 하시던 그쵸. 일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 이렇게 하시다가 뭐 디자인 계통으로 작업도 하실 수 있고 이제 아트웍 예술도 하실 수 있고 그런 건데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갑자기 출판사를 차려서 만화를, 그것도 이게 엄청난 공이 들어간 만화인데 이게 이렇게 질문 들어보죠. 살라미 출판사를 먼저 차려놓고 뭘 출간하지 하고 생각하다가 만화를 찾은 건지 아니면은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이제 출판사를 차리게 된 건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하거든요. 이 책을 내기 그치. 위해서 네. 출판사를 냈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책을 예전에도 이 책 말고 제가 지금 강정석이 쓴 글로 만든 책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독립 출판을 한다고 막연히 이제 생각하고 ISBN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유통되는 범위가 되게 한정이 된다는 걸 이제 전혀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게 없으면 어디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는구나. 서점에 입고하려면 다 해야 되겠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ISBN이 없으면 이제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예스24, 알라딘 이런 데 유통이 전혀 안 되고 일반 서점들도 유통이 안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범위가 좁죠. ISBN이 네. 없으면. 근데 또 ISBN이 쓰려면 출판사가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럼 이 김에 한번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봐야겠다. 그 김에 나도 많이 배우겠다 싶어갖고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그때 처음 하고 싶었던 책이 이 후쿠시치히로. 후쿠시히로 작가의 책이었어요. 네. 네. 왜요? 아니 이거는 되게 오래 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왜요? 이 작가를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16년도쯤부터 슬쩍슬쩍 작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책을 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언질은 했었어요. 근데 계약한 거는 19년이었지만 이분이 일본 분이시잖아요. 네네. 네네. 일본에 한국에 살고 계신 일본 분이 아니잖아. 네, 네, 일본에 살고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죠. 어디서 어떻게 만나요, 이 사람을? 일단은 이 분을 만난 거는 뉘앙스로 봐서 되게 자주 만난 것처럼 전혀 몇 번 못 만났어요. 네. 이분을 만난 거는 되게 나중 일이고 이분의 책을 저희가 여행 중에
일본에 있는 독립 서점에서 발견을 했고요. 어디에 도쿄에서? 오사카에 오사카. 시카쿠라는 그 서점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되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하여튼 되게 망한 상점가? 그런데 띡 박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된 건물에 예, 네네. 옆에는 야채 가게인데 뭐 이런 어. 식의 그런 낙후된 공간에 이제 딱 들어가서 재밌는 걸 팔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네네. 그 서점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이분 그림이 좀 되게 신기한 것 같다. 좀 보고 싶다. 더 어느 그래서 분이 꽂히신 거예요? 둘 다요. 저희 둘 다. 둘 다? 네. 그럴 수가 있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비슷한 구석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넘어갑시다. 꽂혔는데 네네. 그림에 꽂혀서 일단 내용은 모르니까 그림에 꽂혀서 책을 사왔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막 번역해서 보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봤다가 말았다가 좀 그렇게 있었고 이게 좀 되게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책을 사와 놓고서는 네. 제가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대미술 하고 그러다 보면 어쩌다가 외국 가게 될 일이 있거든요. 가끔씩. 그래서 이제 가면 서점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떤 거기 입장에서도 해외 작가들을 유통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막 이상한 작가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언어를 몰라도 일단 매력을 느끼면 사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그런 건 안 봐요. 글자를 안 보게 돼요.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삘이 와서 산 거지. 네, 이미지로만 네. 보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그때 마침 번역기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어느 시점에 기억하신 테지만 뭐 이렇게 팝하고나 뭐 그런 구글 번역이나 이런 게 성능들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타이핑을 내가 해볼까? 그래서 옛날에 그냥 기초 일본어는 배웠으니까 타이핑은 할 수 있고 히라가나 카타카나 아시는 상태구나.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좋겠다. 그냥 이렇게 저는 타이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미지만 봤을 땐 모르는데 내용이 두 번째 페이지 이미 뭐 두세 번 페이지 넘기다 보니까 안 이어지잖아요. 잠깐만 이게 뭐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서 좀 더 열심히 보게 됐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한 김에 번역기 이용해서 외국에 내가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작가한테 이메일 보내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가님 홈페이지가 되게 좋아요.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발견하고 작가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홈페이지에 더 많은 뭐 만화가 아닌 다른 그림들도 볼 수가 있었고 홈페이지 자체도 되게 공들여서 만든 게 재미있었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죠. 이 이름이 무슨 뭐 좀비새우 뭐 이런 정도 되는 이름의 홈페이지거든요. 네, 좀비 애비 뭐 이런 좀비 이름의. 애비 뭐 이렇게 돼 있고 나름 되게 그 옛날에 우리한테는 이제 되게 보기 어려워진 종류의 홈페이지 2000년대 초반에 만든 것 같은 하드코딩에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나무웹 홈페이지. 에디터로 네네, 만든 그런 맞아요. 룩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엽잖아요. 그 당시 미감이. 그래서 이제 보게 됐던 거죠. 근데 처음에 살 때는 이게 나중에 내용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지만 1페이지와 2, 3페이지가 연결 안 된다는 걸 모르셨군요. 몰랐죠. 모르죠. 전혀 몰랐죠. 언어적으로 전혀 안 되니까. 처음에 모르고. 이제 그래픽이 좋아서 네. 사온 거고 그럼 언어적으로 이제 해보니까는 안 이어지네. 그리고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활동을 많이 하네. 완전히 독립 만화 작가인 거잖아요. 네. 일본 시장에서. 그것까진 좋아요. 그럴 수 있지. 저도 독립 만화로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으니까 남들한테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작가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걸 왜 한국에 근데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돼. 저희가 단계가 되게 네. 많아요. 그러니까 16년도에 네. 이 작가를 이렇게 보고서 그때 또 16년도에는 저는 미술가로서 무슨 생각을 또 하고 있었냐면 이제 미술가이자 좀 기획 같은 것들을 했었어요. 전시 기획이나 이벤트 기획 같은 걸.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축 빠져 있던 생각은 그러니까 도시 환경들이 도쿄에 가든 우리가 뭐 영국 런던에 가든 어디 가든 뭐 스타벅스 하나씩은 있고 좀 비슷해져가는 구석이 그렇죠. 있잖아요. 프랜차이즈에서 비슷해지고. 근데 있죠. 이미지도 심지어 좀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인스타그램이 됐든 뭐든 좀 쉽게 접하게 됐고 외국 정보나 이런 걸 동시간으로 접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얽히는 거는 예전이랑 되게 비슷하게 얽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를 그때 이제 초대해서 내가 전시를 꾸려야겠다. 근데 전시를 꾸리는데 제 미션은 딱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번역기로만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개발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번역기를 그때 어떻게 했냐면 5개를 켜놓고 다 서로 다른 5개 똑같은 문장을 돌려서 똑같은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문장을 만들었으면 이제 그거는 나는 일본어는 모르지만 그건 쟤한테 전달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 되겠다. 이런 롤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간을 미술관이나 전시장이 아니라 그런 말씀드렸던 스타벅스처럼 어딜 가도 똑같은 포맷을 만들 수 있는 애들에서 전시를 하자. 일종의 똑같은 종류의 미술관이나 화이트 큐브처럼. 그래서 맥도날드가 그때 당시에 인테리어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사하게 막 바꾸고 있었어요. 다 비슷하죠 지금은. 예, 지금은 그냥 딱 봐도 컴퓨터로 만든 인테리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완벽하게 맞춘 걸 그대로 실현한 그런 인테리어인 게 딱 티가 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스케치업에서 만든 것 같은 그런 공간인 거죠. 거기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데서 전시를 해보자요. 그러면 이제 제약이 내가 맥도날드에서 제대로 된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둑질하듯이 몰래 거기서 전시하는 거니까 작품이 작아야 되겠고 없어져도 할 수 없는 작품. 없어져도 괜찮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미술관 바깥에 전시를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생각들이 겹쳐서 이제 이 사람을 한번 그 일로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시를 했어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그 외대역 앞에 있는 맥도날드 2층에서 이 사람 그림으로 전시회를 열었고 그 오픈한 날에 이제 제가 준비한 소개글 같은 거 4페이지인가 5페이지 이렇게 준비해서 일종의 부클릿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나눠주고 그날 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이제 왔었고 다 같이 이제 치즈버거를 막 무슨 버거든 자기 시킨 버거 먹으면서 그거 읽으면서 얘 그림 이렇게 와서 저 한번 봐도 돼요? 하고 보고 그런 분위기인 되게 거죠. 재밌네. 네, 그리고 사실 전시는 계속 됐는데 쫓겨나진 않았어요? 쫓겨나진 않았는데 작품이 이제 바로 청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바생이 치워버린 거죠. 그 뭐 다음 날 이런 때도 관람객이 왔었는데 작품은 이미 없었다. 뭐 이런 얘기는 근데 들었죠. 그때 이미 사람들이 전시장을 안 가고 보통 대충 트위터에서 사진 누가 올린 거를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떠드는 분위기가 만연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사진만 잘 찍어놓으면 된다. 그래서 그날 이제 사진가 동료인 김익현 작가라는 분을 불러갖고 이제 사진을 다 찍어놓고 그거를 이제 온라인에 홍보하면서 사람들은 이 전시가 열리는 줄 알고 맥도날드 갔다가 작품이 없잖아요. 작품이 없으면은 그래도 손해는 아니잖아요. 햄버거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햄버거 먹고 돌아간다든지 뭐. 그때도 후쿠시치로 이 작가 작품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게 그때 사업적으로는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네, 일적으로 처음 엮이고 근데 그게 웃겼던 게 인터뷰를 한참 했죠. 그 전시를 맞아. 준비하려고 어쨌든 저희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뭐 그림이 마음에 들어라고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할 수는 없고 뭐 실제로 만나진 않고 그냥 이메일로만 이야기를 하거나 해도 어쨌든 작업을 제대로 소개하는 건 그 파트는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되게 긴 분량의 인터뷰가 그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가 그때 운영하고 있던 플랫폼이 피아방가후라는 이름의 플랫폼이거든요. 거기 홈페이지에 이제 인터뷰를 올리고 전시는 맥도날드에서 하고 이렇게 누가 했죠. 어느 분이 인터뷰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둘이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해가면서 만들었고 인터뷰 질문지 그때는 아직 만난 적은 없는 상태로 그냥 글로만 오고 갈 텐데 그때는 어땠어요 느낌이? 아니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만화를 볼 때 느꼈던 질문들이 있었어요. 너 이거 어떻게 작업하는 거니? 네 레퍼런스가 되는 예를 들어 세계관이 어떤 연도 예를 들어 어떤 연도 게임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내가 느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작가의 대답들이 다 와닿고 마치 그냥 이게 도쿄에 사는 사람인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과정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 참 재밌다. 이거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시를 끝내고 그것까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그림이 저는 계속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왜 내셨는지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고 뭐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야 될 공감을 하고 싶어. 그래서 처음에 그래 뭐 그래픽이 마음에 들어 와봤는데 그 서사도 연결 안 되는데 뭔가 재밌어. 그래서 이 사람이랑 같이 아트웍으로 전시를 해보고 싶어.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그런 걸 전시를 했고 그때 같이 인터뷰도 많이 해봤어. 좋아. 아 좋은 작업이었네 하고 끝낼 법도 한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그 다음에 17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17년도 하반기였던가? 어쩌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오사카에 있었던 그 공간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진 독립서점이자 이제는 없어요? 이젠 없어요. 그 아트워크들 모아서 파는 그 아트 굿즈 서점이기도 한 그런 데인데 그 이름이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카즈마 씨라는 분이 거기 계셨고 근데 거기도 하여튼 건물이 이미 특이했어요. 되게 오래된 빌라인데
거기는 그 복도도 그 빌라 복도도 무슨 다다미처럼 다 돼 있어갖고 무슨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빌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약간 목욕탕 건물 같은데 들어갈 때 처음에 신발 벗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돼 것처럼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 데라서 일본 엄청 오래된 건물. 네, 그래서 예. 여기가 맞나 하고서는 막 갔었던 기억이. 근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또 그런 식으로 메일로 하다가 원래는 다른 무슨 전시에 그 사람들을 불러오려고 그랬어요. 저희가. 근데 그 전시 사업이 엎어지면서 아 미안하게 됐다 이랬더니 그럼 너희가 그냥 올래? 그래서 저쪽에서 하자는 아트마켓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후쿠시치히로랑 시와시와라고 그분이서 둘이 동인 활동하는 유닛이거든요. 그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작가들도 막 있고. 그래서 같이 거기서 이제 얘기하다가 아, 네 만화책이 어떻게 얘기해요? 아 말이 안 그때는 통하는데. 저 완전 기초 이제 영어는 할 줄 알고 기초 그런 일본어를 그때 막 배우고 있었어요. 저기 그래도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같아요. 그건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여하튼 되죠. 그 메일로는 주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 정말 쉽게 얘기하는 거죠. 네 뭐 번역기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말을 한 다음에 못 알아듣는 눈치야. 그러면 번역기에 막 적어갖고 이런 거다 하고 딱 보여주고. 내가 너랑 나 얘기하던 걔야 이러면 It's me 이러면서 이렇게 했구나. 네. 정말 그냥 초보적인 수준으로. 어떤 분이시던가요? 저희 작가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약간 그냥 세련된 도시 학생 막 이런 느낌? 그냥 이 동네에서 아트북 페어 했을 때 만나게 되는 작가랑 큰 차이 없었고요. 그냥 예술가 같았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한 명의 예술가 같다. 그리고 되게 저희랑 비슷하게 되게 돈 없어 보이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없고 알바도 하지만 또 뭔가 세련되고 동시에 자기 작업을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죠. 전형적인 21세기형 예술가네요. 네, 바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 가능했던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일본행 비행기 티켓이 굉장히 저렴해져서 저희가 일본을 굉장히 자주 놀러 갔었고 그렇게 자주 가니까 여기서 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미술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국제 교류전 같은 거는 사실 되게 무게가 있잖아요. 어떤 각 나라의 대표격으로 작가들이 나와가지고 작품을 선보인다던가 그런 걸 할 때 이제 항상 느끼는 부분은 그 만남에서 사실은 뭔가 그런 정치 경제적 교류 말고 진짜 교류는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술가로서는. 근데 비행기 표를 그냥 저렴하게 사가지고 옆 나라에 가서 놀면서 어떤 발견되는 작가들의 작품을 볼 때는 이 사람이랑 나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서로 그런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죠. 약간 동시대인 같다고 느끼고 그런 부분이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서 몇 번인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만난 일이 없을 때도 그 도쿄에 마침 갔는데 도쿄에서 하는 단체전에 그 작가 작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체전에 가서 그 전시 안에서의 퀄리티도 보고 그 주변 작가들은 어떤 작가들인데 같이 했는지도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후쿠시치히로란 작가가 속한 어떤 흐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에도 섞였다가 저기에도 섞였다가 하는 흐름들에 대해서도 파악하게 되다 보니까 아 도쿄의 미술과 서울의 미술도 비슷하다. 도쿄에서 만화를 한다는 환경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지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런 아카 코믹 막 이런 데서 동인지 회지 뭐 이런 거 내던 그런 그 세대시구나. 예, 그런 세대니까 더 궁금하기도 하죠. 그 동인 그런 행사인 코미티아에서 만화를 내는데 여의도에서 할 때부터 가셨던가요? 네네네 군뱅이관 저는 군뱅이관으로 만든 조각 작품도 있습니다. 군뱅이관 아시는 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었는데 비슷하다고 느꼈다. 네네 정말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딜 가나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긴 해요, 솔직히.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데 사실은 외국인이고 말이 안 통하고 근데 같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는 사실 자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을 만들어 본 것 같아요. 맞나?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제가 보기에 작품으로 볼 때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 비슷하다는 게 제 그냥 정말 일상생활의 수준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작가로서 이 시대를 포착하는 어떤 감각이 유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학적으로 이해를 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미술을 하는 입장이니까
내 말을 저 사람도 알아들을 것 같고 이 어. 사람이 하는 말을 나도 알아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확인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일종의 것 예술적 교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장르는 서로 다르더라도 그런 이미지죠. 그렇게 말하면 너무 좀 이상한 사람들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이해합니다. 들으신 분들 다 이해할 텐데 뭔가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하는 말 다 알아들을 것 같고 이런 뭔가 생겼겠죠. 아우라, 에너지 같은 게 서로한테 교감이 되면서 생겼는데 자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의 만화를 그러면 한국에 알려야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 같이 뭔가 작업해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출간을 시작하신 건가요? 네. 이야기가 엄청 길어졌죠. 근데 진짜 아니요, 아직 별로 안 길어졌어요. 정말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작가 작업이 좋다. 좋은 게 딱 내가 바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예술가로서 남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좋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할 필요 없이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되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을 건데 네. 잠깐 쉬고 와서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만화 클래식을 제작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 코믹스 등 총 50권에 달하는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민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오늘은 강정석, 이수경 대표님 모시고 살라미 출판사에서 냈던 후쿠시 치히로, 제가 방송 여러 번 들어보셨다고 해서 알겠지만 제가 이름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많이 힘든 후쿠시 치히로, 센가 치히로 할 때 그 치히로구나. 맞습니다. 작가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작가님을 어떻게 발견했고 그리고 이 작가님이랑 출판사 차리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책을 왜 만들었는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 새롭게 이제 세팅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람들 다 보라고 거기 있던 책들 싹 치우고 이걸 쫙 이렇게 깔아놨어요. 진짜 특이한 만화 왔다 이러고 딱 깔아놨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거 작품이 있으면 봐요. 그럼 보면은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게 어떤 작품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왔냐? 그래서 똑같이 설명드렸죠. 한국 출판사에서 일본의 독립 만화 작가를 작품 거를 들고 와서 6권이나 번역을 했는데 그냥 말풍선만 번역한 게 아니고 효과음 이런 것도 다 한국어로 수정을 해서 냈다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이러고 딱 봐요. 딱 보는데 내용이 안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와 이거 뭐지? 그러니까 아무도 나쁜 소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립 만화니까 예술 만화고 독립 만화라는 걸 인지했으니까 상업 만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업만의 룰을 따를 필요가 없으니까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보면서 근데 자유로운데 너무 자유로운 거야. 와 이거 뭐지 하고 처음에 딱 폈는데 첫 페이지에 뭐 300년 된 뭐 단지가 존재했다 아파트 이런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라면 먹는 컵라면 먹는 장면 나오고 그래서 와 이걸 뭐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1시간 넘게 앉아서. 와. 너무 좋다. 그건 되게 흔한 일이 아니다. 좋다. 1시간 넘게 막 얘기하고 이게 왜 들어왔는가 그리고 이걸로 글을 쓰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했죠.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프로젝트를 해서 꽂혔어. 그래 같이 작업 잘했어. 근데 이 사람과 뭔가 동질감이 느껴졌고 같이 작업하고 싶은 에너지가 생겼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이 작품들을 출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까지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그 무슨 이유였더라? 하여튼 계약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을 내기로 했으니까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되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무슨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계약서를 어떻게 만들지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계약서도 1어로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판사 입장에서 세금을 도대체 일본애한테 사업 소득을 주면 어떻게 처리하나 뭐 이런 게 더 궁금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계약 직전까지 좀 정신없이 하다가 진짜 마지막에 가서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권 내 아니면 6권을 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한 권 내서 한 권이 재밌어서 다음 권을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만화가 아니다. 그죠. 서사 그러니까 이번에 6권을 못 내면은 아마 우리는 돈이 마이너스 나는 게 싫어서 한 권만 내고 끝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돌이킬 수 없게 해야 그것도 된다. 그렇고 이 세계관을 보여주려면 안 내던지 아니면 다 내야 된다. 일본의 그렇게 그 작가는 이미 그 당시에 6권을 낸 상태였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분은 몇 년에 걸쳐서 내신 거고 그래서 6권을 다 드리기로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돈적인 그런 금전적 리스크나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심지어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요. 거의 생각을 안 했어요. 너무 익숙했어요. 그 당시에 리스크.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그냥 거의 금전적 자살 행위니까 항상 이것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어차피 회수가 안 되는 돈이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이 얼마고 내년까지 이렇게 벌어서 우리가 맞추자. 몇 월에 낸다고 하고. 너무 공감. 텀블벅으로 요만큼을 끌어오기로 하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근데 실제로는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몇백만 원이 더 들어가긴 했지만 여하튼 되게 어떻게 둘이서 해서 그런지 막 여기서 얼마 하면서 끼워 맞췄던 것 같아요. 괜찮게. 그냥 계약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내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경제적 자살행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알아보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 전에 하던 미술 활동은 어쨌든 작품이 판매되거나 이런 일은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건 저희가 팔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에 저희는 또 설렘이 있었습니다. 본인들 좋자고 낸 거구만. 네, 저 이제 맞죠. 이거를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일본어로 된 책을 들고 작품 전시하고 소개해도 사람들은 일본어 모르니까 안 사보잖아요. 그냥 읽게 만들고 싶었어요. 읽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그게 몇 년 후에 피드백으로 돌아오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써오신 것 중에 읽을 수 있는 타임을 드릴게요. 이 6권의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이거는 사실 써온 건 아니고 그래요? 이거는 까먹을까봐 저희가 작가 나이라든지. 그럼 작가에 대한 소개랑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작가님의 이름은 후쿠시 치히로고요. 네네. 1989년생 일본의 가나가와현 출신.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도쿄에서 1년에 4번 열리는 동인지 판매 행사 코미티아의 동호회 서클 5번가 맥도날드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쭉 해오고 계시고 네네. 만화를 비롯하여 책자 형식으로 제작물을 발표하고 그 외에 그림 전시 같은 것도 하시고 잡지나 음반 앨범 커버 등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책 소개 같은 경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가끔씩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재미있다 가져오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네. 일단 이 책이랑 관련 없는 제가 이제 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 세상이 이런 것 같다라는 감각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을 이용해서 지도를 보고 찾아다닌다든지 뭐 트위터나 뭐 그런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소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감각이 점점 비디오 게임 속에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도시 풍경이 비슷해진다든지 이런 걸 볼 때 그 세상이 너무 시뮬레이션 된 걸 일로 옮기고 있다는 기분이 좀 들 때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그럼 내가 만약에 게임 속에 사는 그 이야기가 좀 정신 나간 얘기 같아서 관심이 없어도 그래서 그 게임이 어떤 느낌의 게임이냐고 물어보면 항상 그런 느낌인 거죠. 이 건물들이 너무 비싸서 살 수는 없는데 다 삐까번쩍하게 살고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지나가면서 거기를 살 수 없지만 거기를 항상 보면서 거기를 커피숍으로 향유하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약간 뭔가 폐허석을 돌아다니는 것 같은 다 끝난 게임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이 책을 볼 때 이제 페이지가 안 이어지고 이 이상한 게임 속 세계 같은 데서 얘네들이 뭔가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음식 해 먹고 뭐 아니면은 뭐 푸드코트인데 음식은 하나도 없고 음료수는 아직 나오는 디스펜서 앞에서 뭐 음료수를 뽑아 먹는다든지 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봤을 때 언뜻 이 작가가 살아가는 그 자기 도시 환경에서 살면서 나오는 어떤 대사들 같은 것들이 섞여 들어가 있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배가 고픈데 맥도날드를 가서 먹었다든가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게 게임 속 세상을 묘사한 것 같으면서도 호흡이 살짝 마치 그런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린 것 같은 그런 묘한 그 리얼리티가 중첩되는 느낌 같은 게 저한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인상적으로 봤고 그걸 좀 전달을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제 미술가로서 좀 게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게임처럼 변해가는 세상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게 온다고 할 때 그게 너무 비디오 게임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감각들이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싸는 거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항상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 출간하셨는지 알 것 같네. 강준수 대표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추어 봤을 때 거기에 굉장히 들어맞는 작품이네요. 그러니까는 너무 말보다 해석이 꿈보다 해몽인가?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저는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SNS에 저도 요새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자지구 그 이스라엘이 막 폭탄 테러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내가 뭘 보다가 또 엄청 기분 좋은 웃긴 걸 발견한 거야.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그러고 한 시간인가 있다가 내가 축구를 보다가 제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네. 축구를 보다가 우리 팀이 이겼어. 그래서 그 장면을 짤방으로 올려놨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돼서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라면 먹는 사진을 딱 올려놨는데 그거 하나 올릴 때는 저는 몰라요. 근데 다 올리고 나서 어쩌다가 이제 전 한 이틀 지나면 다 비공개로 돌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쫙 이렇게 내리면서 하나씩 비공개로 돌리고 있는데 이걸 하루 안에 내가 썼다고? 그러니까 하루 안에 내 안에서 너무 많은 감정이 변하고 다 다른 스토리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자지구 화내다가 갑자기 막 축구 좋다고 와 이러고 있고 또 그러다 갑자기 라면을 올라오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생활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하고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있고 그럼 그걸 보면서 되게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랑 상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품도 보면은 하나도 안 이어지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친구가 대체적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안 이어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3페이지 딱 펼쳐질 때 여기까지는 같은 내용이야. 근데 딱 여기 뒷페이지 넘기면 이제 뭐 완전히 또 다른 세계, 또 넘기면 완전히 다른 세계, 넘기면 또 다른 세계. 웬만하면 안 지켜지는 페이지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많이 계속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그런 부분이랑도 좀 다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보면서 그게 되게 감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래서 설명할 때 맨날 했던 이게 만화가 마치 만들어진 방식이 온라인 게임의 어떤 한 세계관이 그 유저가 막 100만 명쯤 있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게임 마스터가 이것저것 지도를 클릭해서 그 잠깐 보고 넘기는 무슨 책 같다. 그 여기서 누가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저기서 누가 뭐 하고 있는지 보고 그런 식의 시점 감각이 있다. 게임 안에. 그런 거가 일단 첫 번째로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고 두 번째로 그 안에 돌아다니면서 살짝 풍경들이 도쿄 같을 때가 있거든요. 만화 안에 실제로 도쿄의 뭐 어디라고 명시할 때도 있어요. 도쿄 그 인근의 무슨 바닷가라든가. 근데 그때 그 오는 감각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요즘 이제 아파트값 더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더 그런 걸 느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도시가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 하락하기 시작해갖고 뭔가 이렇게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크면서 이제 중학교 때 IMF 왔었던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성장할 것 같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성장해서 그 도시 안에서 이렇게 싹 흡수될 것 같았는데 도시를 이렇게 일종의 맴돌고 다니는 유령같이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여기 안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느꼈어요. 대사들을 제가 이렇게 번역하면서 쫙 빼잖아요. 그래서 대사만 보면 그런 일종의 시를 보듯이 대사를 이렇게 쭉 보면 그런 감각이 좀 그런 있더라고요. 거죠. 그러니까 소유할 수는 없는데 소비할 수는 있고 향유할 수 있고 그런 거 같은 거 혹은 뭐 공간들이 그냥 어떤 공터에서 뭐 그냥 막 뭐 발로 막 땅을 긁고 있는 것 같은 그냥 공터나 뭐 남은 공간에서 놀고 있거나 뭐 빈 가게에 들어갔거나 이런 것 같은 느낌. 그게 약간 되게 비디오 게임 같은 거죠. 게임 속에서 어떤 데는 못 가잖아요. 걸어가고 싶은데 이제 앞이 벽이 막혀 있고 걷는 모션만 계속 재생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시에 뭔가를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도시 환경이 어떤 부분을 정말 인터랙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 그런 감각 같은 것들을 이 만화를 이제 게임이랑 이제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이랄까 이런 게 막 중첩돼서 보여주니까 좀 뭔가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메일을 쓸 때도 내가 생각하는 이런 느낌이 맞냐.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걸 알고 이걸 봐야겠네. 우리 너무 꿈보다 해몽인가? 아니 좀 그렇죠. 그게 아니. 근데 모든 예술 작품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렸고 어떤 심리 상태에서 그렸고 그걸 알아야 그 그림이 와닿지. 그냥 보면 그래픽적으로 이쁘네 뭐 이런 거 많은 거니까 당연히 예술적으로 만화를 할 때는 그 작가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렸는지 그 실마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보고 수입을 해오셨구나. 그래서 저희는 좀 이게 사만화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사만화? 사소설처럼 사만화가 있잖아요. 옛날에 뭐 사만화. 일본의 실험 만화 처음 중에 들어본 단어인데. 그런 본인의 실제 생활을 거의 그대로 옮기는 식으로 실제 그런 식의 인물들을 굉장히 그대로 하이퍼 리얼리스틱한 그런 만화들이 있잖아요. 음. 자기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랑 밥 먹은 내용까지 다 기록한다든지 하는 식의 그런 이게 좀 섞여 이게 좀 있다. 판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가 좀 여기 섞여 있다 이상하게. 그리고 이 작가가 단연간 이거를 꾸준히 만들어오는 그 호흡조차도 그런 게 좀 배어 나오기 위한 자연스러운 형식 같고 그런 점이 좀 이제 저희한테는 흥미롭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한 큐에 다 내자 하고 이렇게 책을 내게 됐는데 다 봐야 느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좋아요. 좋은데 자 이제 책을 이제 수입해 오기로 했어. 계약도 했어. 뭐 돈 문제는 뭐 그렇다 쳐요. 네. 이제 원고가 딱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만화는 효과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효과음이 그래픽적으로 여기에 어울리게 세팅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랄까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함부로 바꾸면 그림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이런 것도 다 달라지는데 이 작가의 후쿠시 치히로 계속 말해야 되겠다. 후쿠시 치히로 작가의 1권부터 6권의 만화를 챕터 6까지 내시면서 모든 효과음을 한국말로 다 바꿨어요. 네. 그리고 그걸 다 디자인해서 작품을 읽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게 이질감이 안 느껴지게 바꾸셨거든요. 돈이 더 많이 드셨을 이것 때문에 몇백 더 깨진 거 아닙니까? 맞죠. 고급 인력을 딱 투입했기 원고가 때문에. 왔어. 딱 그때 딱 이제 한글로 이제 자 바꿔서 내보자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이것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은 만화에서 효과음으로 들어가는 그 글씨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그냥 뭐 타이핑을 하거나 이런 방식은 맞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은 그렇죠.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사실. 뭐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소화해서 이 작가의 뭐 그림체나 아니면 그리고 일본어는 새로 쓰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적절하게 이제 한국어로 잘 바꿀 수 있는 실력이 되실 것 같은 알바가 필요한 미술가 분들을 잘 섭외해가지고 바꿨죠. 그래서 그림을 원래 잘 그리는 사람들이 이거를 그게 새로 쓰기용 말풍선으로 대부분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 보면은 작가가 손글씨로 쓴 대사들이라 갖고 그 말풍선에 꽉 맞게 돼 있어요. 심지어 세로 박스에 이거 말풍선도 그럼 바꾼 건가요? 다 다시 그린 거예요. 말풍선도? 네, 바꾼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림도 그린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림을 저희가 다시 그리면은 다 작가님한테 컨펌 받고 작업량이 엄청 많아요. 그게 근데 그게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만화를 보는 입장에서 요즘 만화책을 번역돼서 나온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작가께 번역됐네 하고 이제 사잖아요. 사면은 효과음을 너무 단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냥 대충 우겨 넣은 것들 어떨 때는 그냥 번역한 그거를 폰트에 넣어서 폰트만 이렇게 잡아 늘리는 수준으로밖에 안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좀 퀄리티가 저는 좀 싫었어요. 그게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불법 번역의 퀄리티보다도 못할 때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법 번역들 보면 번역은 좋아요. 번역 내용들은. 그래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이게 플러스가 나는 책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면은 좀 기왕 하는 거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작가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글씨가 완전히 자기가 원래 그린 것처럼 돼 있네 이런 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효과음을 타이핑해서 넣고 뭐 늘리거나 했던 그런 만화책들을 봤을 때는
그 내용도 되게 좋고 그림도 좋은데 그 글씨 부분은 사실 그 뭐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바로 구글 번역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구글의 카메라 번역 카메라 이렇게 비추면은 거기 있는 뭐 일어가 다른 거 그런. 근데 그거는 텍스트 그러니까 디지털 활자로 돼 있을 때 읽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는거나 다름이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약간 레트로하고 굉장히 열심히 그려놓은 효과음들이 그림의 일부기 때문에 그죠. 저는 너무 그리고 사실 좋더라고요. 작가가 대사를 타이핑했으면 저희도 했을 텐데 손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다행히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손으로 쓴 것 같은 폰트를 폰트를 네이버에서 제공을 발견해가지고 해주길래 그거를 사용하긴 했죠.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알아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만든 작가는 성불했습니다. 아니지만 방금. 아 진짜 그랬어요. 보면서 진짜 이질감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저희도 그거 그려주신 분들한테만 진짜 대단하다고 계속 이게 그랬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렇게 바꾸는데? 이게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효과음 4개당 1시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돈 단가 할 때도 1시간에 몇 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몇 장 하면서 체크해서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한 다음에 단가를 매겼던 것 같아요. 몇 달 했나? 얼마나 걸렸지? 한 2-3달 했던 것 같은데요. 6건 다. 네, 다 하는데 그럼 6명인가 달라붙어서. 6명에서 2-3달 동안 꼬박 해야겠네. 딴 거 안 하고 이것만. 아니 좀 틈틈이 나눠서 하긴 했는데요. 조그만 분도 계시고 많이 한 분도 계시는데 이게 하여튼 작업량이 그 효과음이 한 권에 한 178개 정도씩 나눠서 했나? 뭐 하여튼 꽤 있습니다. 양은 꽤 돼요. 이야 대단하다. 이 정도면 병적인데 거의 집착이 거의 병적인 수준인데 이거. 이야. 그러니까 미술가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만화책을 내려고 하다가 뭘 몰랐죠. 그러니까 미술가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회화에서 그림을 폰트로 바꾼다 그러면 어떤 회화 작품인데 거기 글씨 있는 걸 막 폰트로 바꿔서 한국에 팔겠다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만화는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번역하다 보면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러티브가 쭉 이어지는 거였으면은 그렇게 해도 또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한 장 한 장이 딱 단단하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글씨까지도. 그래서 이제 했어. 이걸 다 해가지고 이제 출간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책도 처음 만들어 보신 거잖아요. 네. 네, 만화책은 처음 만들어봤어요. 그럼 그분과 계약하기 위해서 출판사도 처음 차린 거고. 네. 출판사 이게 다 해놓고 출판사 차린 거예요? 아니면 출판사 차리고 계약하고 네. 후반 작업하고 몇 년 걸렸겠다. 아니에요. 몇 달 안 걸렸어요. 그 전에 그냥 그런 다른 종류의 책이나 뭐 이런 거는 만들어본 경험이 있죠. 이게 몇 달 만에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돈을 들이면 몇 달 만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미술할 때도 그런 인건비를 절대로 우리가 굶어 죽어도 인건비는 조심하자 뭐 이런 게 있어갖고 그렇죠. 돈 주고 시켜야지. 예, 주변 사람들한테 적당한 금액을 주고 이렇게 막 한없이 늘어지는 게 아니라 딱 언제 내고 싶었어요 저희는. 그래갖고 텀블벅도 했겠다. 텀블벅 하면 또 미룰 때 미안해지잖아요 후원자들한테.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자 하고 그 시간에 맞추려면 몇 명이 필요하냐 그만큼 딱 고용해서 한 거죠. 작품은 다 돼 있었으니까요. 그렇구나.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 이걸 하시는 당시에 작가 두 분을 알았으면 저도 재밌게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아니 작가님 근데 그거 진짜 재밌어요. 그 일본 폰트를 똑같이 한글로 그리는 그 과정 자체는 이건 정말 알바로 저한테 들어오면 계속 하고 싶은 종류의 알바인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특이한 분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좀 영상으로 찍어놨어도 재밌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이 잘 없으니까. 이 과정 일본 만화를 한국으로 수입할 때 폰트는 디자인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 어떻게 대충 이렇게 해서 늘려가지고 대충 그동안 해놓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거에서 변형을 많이 시키는데. 그 예전에 제가 그런 알바도 했었어요. 그 출판사에서 나가는 한국 만화인데 영어로 번역해서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효과음이나 이런 거 말풍선 정해진 위치에 번호에 맞춰서 이렇게 몇 개 넣으면 한 개당 몇백 원 주고 그런 식의 알바였던 거죠. 근데 그 알바가
너무 별로였어요. 그냥 하면서 그 만화에 원래 있는 그 효과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보면서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책은 만들지 말자. 그러면 이거 우리 어차피 힘들게 내는 건데 너무 아까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6권의 책을 이제 만들게 됐고 잠시 쉬고 와서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이걸 이제 뿌리고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이제 책까지 만들었어. 이제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내보내야 되잖아요. ISBN도 찍었으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만들고 나서 우선은 처음에는 텀블벅을 했으니까요. 그거에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나갈 게 좀 정해져 있었고 나가니까 반응이 좀 오던가요? 아니요, 안 온 것 같아요. 아무런 반응을 못 받았어요. 트위터나 인스타나 이런 데 찾아봐도 조금. 그 진짜 근데 조금. 샀다는 그냥 인증이지 뭐 이 만화에 대한 반응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소년 만화 이런 거 아닌 이상 사람들 만화에 대해서 좀 왈가왈부 별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인증 정도 하죠. 인증 정도 왔다. 펀딩 했는데 왔다. 뭐 이 정도로 하니까 그거 말고 그때는 이제 뭐 피드백을 받은 적은 없고. 네네. 그리고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만들기 전부터 이 책을 좀 대형 서점에 유통을 하자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쨌든 코미티아나 뭐 그런 인디 서점 같은 데 위주로 입고가 되고 있었고 그런데 일본이랑 꼭 같은 맥락에서 유통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메이저 시장에서 유통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서 그래서 애초에 ISBN 생각도 한 거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입고를 그런 주요 서점들에 해야겠다 이걸 목표로 삼고서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뭐 주요 온라인 서점에 거의 입고해놓은 상태죠. 아, 예스 알라딘 이런 데다가 그게 예전에 제가 책 대여점 많이 막 생기고 그럴 때 되게 재밌었던 게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기억 안 납니다. 그 대여점에 있는 책이니까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다 되게 멀쩡한 작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뽑을 거 아니에요 책을. 멀쩡한 작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유명 작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막상 이렇게 뽑아서 보는데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드래곤볼인 줄 알았는데 드래곤볼 동인지인 건데 불법으로 여기서 이제 팔고 있다든지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되게 어릴 때 경험이고 이제 다 스쳐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씬이 그런 게 되게 웃긴 거예요. 여기가 일본만큼 만화시장 큰 데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총판에 있을 때는 그게 진짜 드래곤볼 옆에 꽂혀 있었을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을 하니까 좀 웃겨갖고 그래서 작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는 너희 그 만화 시장이 아니다. 여기는 좀 그냥 서점에 꽂혀 있으면 그 작가랑 옆에 작가랑 차이를 일반인들은 눈치채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책을 번듯하게 만들어갖고 옆에 그냥 메이저 만화인 것처럼 슬쩍 꽂히는 날이 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좀 서로의 신의 그 차이를 좀 이용하면서 뭔가 하면 재밌겠다. 작가님 뭐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점에 들어가 있는 사진 보고 되게 좋아하죠. 엄청 좋아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 책들이 이제 기간을 두고 나왔던 거니까 판형도 조금씩 다르고 원본 일본어 책 일본 원본이 저희가 만든 책보다 조금 작았어요 사이즈도. 근데 판형도 다 맞추고 약간 무슨 정권 세트 이런 느낌으로 낸 것도 있죠. 그래서 서점에도 다 꼽고 그리고 그게 몇 월 달인가요? 그게 뭐 이제 순차적으로 좀 해갖고 저희가 아무래도 회사도 다니고 뭐 직업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알라딘 넣고 예스24 넣고 그다음에 교보문고 넣고 그다음에 교보문고 넣기 전에 이제 사이드비 연락드려서 하고. 우리가 교보보다 먼저 간택 받았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좀 팔리나요? 많이 팔리진 않죠. 팔리긴 팔려요. 팔리긴 팔리죠. 조금씩은 팔립니다. 가끔. 그러니까 저희 배본사가 있는데 배본사 금액 내고 조금 남은 정도로 팔리는 수준인데.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뭐 작품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사람이 느낄 게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읽으세요만 앞에 좀 집어서 얘기를 했던 거니까 됐고 이제 살라미 출판사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책을 이렇게 한번 책을 내기 위해서 출판사도 차리고 솔직히 출판사 차리는 것까지는 별로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 동사무소랑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지. 그리고 책을 6권이나 냈어. 그리고 예스24, 알라딘, 뭐 사이드비 다 꼽아봤네. 그 다음에 밀려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아 계속 아니 저희는 막 의외로 이게 제가 저희 똑같이 말할 이수경 대표도 똑같이 말하겠지만 저희 미술가 출신이라 익숙합니다. 익숙하고 미술가 10년 했으니까 익숙하고 이거는 최소한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어떤 걸 내고 피드백 없음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죠 사실. 그래서 네. 그래서 순수 미술을 하시던 분들이 여기 와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여긴 그래도 팔리네. 네네. 그래서 아침에 배본사에서 메일 오면은 막 춤춰요 저희는 그날 막 춤추면서 출근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고. 슬퍼. 뭘 만들었는데 그게 판매되네 막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어떻게든 잘 팔아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모든 과정이 돈 많이 나간 거 빼면 정말 재밌었어요. 돈이야 또 벌면 되죠. 이게 네. 그 지금 팔리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 지금 보겠구나 생각하는 걸 보면 되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그게 꼭 막 당장 오늘 읽고 어디 리뷰 올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도 그랬지만 그런 경험이 나중에 가서 예를 들면 아까 저희 효과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한참 후에 눈치챌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뭔가 책이 좀 너무 열심히 만든 책인 것 같다든가 그런 거 좀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여쭤보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일본을 자주 왕래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랬으면 이 작가님 작품 구시치히로 작가님 작품 말고 다른 일본에서 활동하는 독립만화 작가라든지 이런 작가님들의 책도 내실 계획이 있으셨나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도 있고 또 이제 뭐 꼭 만화책이 아니더라도 쿠시치히로 작가님도 그렇고 이제 뭐 페인팅 전시를 뭐 또 여기서 한다던가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현재는 조금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의 살라미 출판사는 계속 이런 스타일의 작업들을 주류로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해외 작가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꼭 막 해외여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었다기보다도 되게 동시대적인 뭐 어떤 작품들을 출간을 하고 싶어요. 그거가 키워드구나. 거기서 키워드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말하는 동시대라는 거는 이 작가의 작품을 볼 때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작가가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어떤 기계를 쓰고 그리고 어떻게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빠져나가고 하는 감각들이 작가의 작품을 만드는 데 반영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게 반영돼서 작품의 그 합리적인 좀 제 생각에는 좀 말이 맞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게 일단 저희한테 중요했고 그거에 재밌는 사람들을 저희도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이 만화를 그리던 전시회를 하든 조각을 하든 그럼 이제 이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좀 있고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꼭 진짜로 한국어여도 상관없고 다 차이가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막상 먼저 눈에 들어온 걸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6건이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꽝 하고 디버프를 받아서 막 지연이 된 거죠. 이렇게 막 버벅거리고 있는 거죠. 돈 다 썼는데. 근데 원래 처음에 한번 크게 일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 짜잘하다기보다는 그 다음부터 한두 권 내는 거는 수월해지나요? 재밌어요. 재밌는 일이긴 한 저도 것 같아요. 처음에 만화 만들 때 처음 만들었던 만화는 300페이지짜리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200페이지, 100페이지짜리 만화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하면 되니까. 근데 처음에 첫 단행본이 한 40페이지짜리 만든 작가님들한테 300페이지짜리 한번 하셔야죠. 이러면 막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살라미 출판사도 한 번에 6권을 이건 그래서 저희도 막 다음 책은 좀 얇은 거 하자 그런 얘기 책은 많이 하죠. 얇잖아. 책 자체는 얇으니까. 근데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저는 이제 어쨌든 첫 살라미 출판사가 첫 등장이 뭐든지 첫 인상 첫 등장이라는 게 중요한데 저는 독립 만화를 하는 사람이고 독립 만화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살라미 출판사가 딱 등장하고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저도 곱씹는 시간이 좀 있었을 거 아니야.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한 건데 동시대의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만화가 있는 모든 시장에는 독립 만화는 다 있거든요. 서로 형태는 다르죠. 네. 일본은 좀 더 출판 쪽이 강할 거고 우리는 지금 웹이 더 강한 웹툰도 독립 만화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동시대에 서로 공유되는 시대적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를 전 네. 세계가 겪고 있는 거면 이제 전 세계가 똑같이 겪는 거죠. 아니면 올림픽이라든지 스포츠 대회 이런 거 엄청 큰 거 한다든지 이런 것도 동시대적으로 겪는 거고. 미얀마에서 있었던 일, 홍콩에서 있었던 일, 지금 팔레스타인 아닌데 가자지구에서 있는 그런 일들도 어쨌든 동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독립 만화를 페어 같은 걸 한국에서 열 때 뭔가 또 일본에서 활동하는 독립 만화 동인지 말고 독립 만화 작가들의 작품을 누가 좀 들고 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일본이랑 독일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독일에. 근데 독일은 막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시장이 큰 거지 독일에서 뭔가 괜찮은 만화가 많이 나오거나 이런 시장은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해와서 팔리는 만화가 많은 거고 그리고 독일 어권이 묶여 있어서 시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큰 거예요. 예. 스웨덴, 오스트리아 그러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묶이는 프랑스 어권 이렇게 벨기에가 독일어죠. 그쪽도 마찬가지고 벨기에 독일어 맞나요? 벨기에 불어인가? 불어인가? 하여튼 그 언어권으로 묶여서 거긴 시장이 이렇게 돼요. 네네. 스페인, 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웨덴 사람인데 독일에 와서 만화를 그리는 작가들.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살아온 정체성은 스웨덴 문화권 정체성인데 생활하는 것은 독일어권인 거야. 그러면은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작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독일어권 만화나 아니면 일본의 독립 만화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누가 가봤어요. 누가 그쪽이랑 연결돼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알지. 그래서 항상 이거 뭔가 페어할 때 같이 오면 간지도 나고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막 하고 있었는데 살렘 출판사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뭔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해볼 수 있으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 그때 미술가로서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옆 나라는 일단 쌌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되게 관심은 많아요. 항상 지금도 집에 생각해 보면은 무슨 그리스 작가래요. 저도 언어를 이해가 못하는 언어로 써 있는데 SF만 하더라고요. 약간 그림체는 메비우스 같고 그런 친구였는데 상당한 건데 메비우스 같으면. 네, 되게 잘 그려요. 잘 그리고 세계관이 되게 딱 뚜렷하게 보이는 그림인데 몇 년간 책이 한두 권씩 이제 나오는 걸 봤고 그거를 이제 그 사람 만화를 일본 가서도 봤고 가끔 언니밋에서도 왔고 런던 가서도 만났고 막 가는 데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 참 재밌는 사람인데 내용을 알고 싶다. 뭐 그런 것들. 그런 것 항상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뭔가 일을 만들고 싶은 욕심은 들죠. 근데 항상 문제는 돈이죠. 이게 돈이 되느냐. 항상 제 지론이지만 돈은 벌면 됩니다. 돈은 벌어서 또 쓰면 되니까 사생활에서 몇 개를 포기하면 돼요. 그래서 참 좋은 분들 만나서 얘기를 뭔가 작업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작가님을 직접 모신 게 아니라서 이제 출판을 어떻게 하게 됐고 제일 오늘의 키워드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일본의 독립 만화를 한국으로 들고 와서 출간을 했는가 그게 궁금해서 두 분을 모시겠다고 했던 거고 그에 대한 얘기는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라미 출판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랑도 협업하면서 일본의 독립 만화들도 많이 소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정리를 하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살라미 출판 원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내가 느끼고 있는 감각과 통하는 작품들 너희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그게 전 세계 어디에서도 끌고 와가지고 너희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와중에도 낼 때
정말 덕질을 해서 낸 거죠. 효과음 하나하나 다 바꿔가면서 이거를 해서 바꿔서 내고 뭐 자기 책도 아닌데 예스 입스 알라딘 이런데 그렇다고 뭐 많이 팔릴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아닌데 예스 입스 알라딘 뭐 사이드비까지 처음에 이과할때 놀랐어요. 6권 한꺼번에 따로 써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제 욕심에는 만화만 하셨으면 좋겠는데 살라미 출판사가 이제 두 분이 하시고 싶은 일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사이드비랑 저 인스뉴 코믹스 뭐 만화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독립 만화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뭔가 해볼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같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겸 모셨습니다. 살라미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는 쿠시치로 작가님의 6권의 작품. 제가 작품 제목 한 번도 안 읽어드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천년과 천엔.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누나타. 이누나타. 악어 전멸. 푸드코트의 안부를. NHK. NHK. 그 NHK 맞죠? 예. 맞습니다. 잠든 요구르트 이런 작품들이 저희 사이드비에 입고가 돼 있으니까요. 오셔서 모두 많이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